네, 9월 15일 김현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닛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에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특급 콜라보 내가 해봐서 아는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은 바뀐 스튜디오에서 처음 뵙습니다. 예, 시사인 TV가 돈 벌었나 봐요. 아유, 아직 갈 길이 이렇게 멉니다. 대대적 공사를 하고.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벌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유, 그래야 시작부터 센스 김영남 있는 의원 말씀. 같은 스타 패널이 나옵니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네, 박지원 의원님 오시자마자 당부의 말씀 해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센스 그렇죠. 있는 말씀. 사실 우리 박지원 의원님이랑은 저희 정말 작은 저기 스튜디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렇게 넓혀 같이 온 사이라서 더 좀 감회가 새롭긴 하네요. 얼굴 뵈니까. 사실은요, 제 덕입니다. 뭐 왜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네, 실제로 덕이 크십니다. 지금 말이죠. 네. 시급한 것은 강릉에 비가 와야 돼요. 아이고, 주말에 좀 왔는데 부족하죠. 네, 그런데 해남안도 진도에는 오늘 또 비가 내린대요. 그런데 해남은 전국 배추의 25 내지 30%를 공급하는 예. 곳인데 김장 배추, 월동 배추를 비 때문에 심지 못하고 있어요. 아, 또 주말 사이 또 지역 갔다 오신 이야기를 또 이렇게 그렇죠. 해주시는군요. 그런데 오늘은 항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배추 대통령이 비닐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 분이 생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네. 정청래, 예. 충정래 대통령, 김어준. 맞습니까? 아주 사박자로 나가기 위해서 배추 대통령까지 대통령 지금 박지원 사통령 시대예요? 예, 절대 해남안도 진도는 비 좀 오지 말고 그 비를 강릉으로 보내주세요. 아멘. 옛날 같으면 영모인데 네. 아이고,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칭하면 이게 일종의 영모였는데요. 아니, 옛날에는. 아니 내가 작년에 여기 시사인 TV에서도 많이 선전을 해가지고 예. 배추가 완판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아, 그랬죠. 그 그러니까 지역을. 그 배추 예. 농가에서는 저를 배추 대통령이라고 부른다고. 사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박지원 의원님은 별명이 한두 개가 아니신데 마이크 대통령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시기도 하고요. 예. 대통령 수식어가 되게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예. 누가 안 알아주니까 나라도 그냥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오케이. 알아주는 분들이 많죠. 오케이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어요? 자, 이게 바로 오시자마자 구독자 잡돌이 하시는 박지원 의원님. 아니, 그런데 요새 가장 여의도에서 핫한 주제가 실제로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란 단어인데 그걸 먼저 꺼내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야당에서는 그렇게 인정하는 모양이죠. 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표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어요. 어떤 점을 잘했다는 말? 아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투표에 의해서 신상 불가침이고 예. 이제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당 대표인데 여의도 대통령이라면 자기들도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국민의힘. 차원에서. 그렇죠. 예, 그럼 충정로 대통령은요? 충정로 대통령은 아니 김어준 뉴스공장이 잘 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조선일보가 제일 잘 되니까 자꾸 조선일보 과거에 밤의 대통령이라고 그런 했었죠. 얘기 했죠. 네. 그런데 예.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올라가더라고요. 아, 결국 그 영향력의 표현에 불과한 말이다. 예, 그래서 네. 저는 할 수 없이 배추 대통령이라도 하겠다 이런 거지.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표현과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역대 여당 대표 중에서 가장 이른바 자율성이 높아 보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의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치권에 원내대표를 하려면 여당 원내대표를 하고 예. 당대표를 하려면 야당 당대표를 해야 하는 게 된다. 좋다. 아.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원내대표는 실제로 이렇게 정책이나 법안 같은 거 할 때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당 원내대표 선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이나 이런 게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 다만 당대표는 야당 당대표는 야권의 제일 수장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여당 당대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여권 출신의 예.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권의 제일 수장이 되기는 어려운데 뭐 그게 불문율이었는데 지금 정청래 당대표는 역대 여당 당대표 중에서는 가장 자기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크게 나오는 예. 뭐 가장 비근한 예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9월 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예. 필요하면 내가 토론을 중재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뭐 개혁에는 속도가 중요하다.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전 같으면 여당 당대표가 바로 그렇게 그 전날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거의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 여당 당대표 중에 가장 자기 발언이 센 당대표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DNA가 저항이고 국민의힘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윤석열이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개혁의 주체는 국회고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말이고 만찬에서 말끔하게 정리가 되잖아요. 어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전에 그 문제도 어제도 이제 그 총리 예. 는 아마 우리 국민들 뇌리에 이해찬 총리가 대정부 질문하면은 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은 혼내놓잖아요. 과거에 이해찬 총리가 그렇죠. 그랬습니까? 이해찬 총리가 이제 그분이 유일하게 책임 총리라고 봤는데 김민석 정치 잘 아는 총리가 하니까 우리 청래 대표, 정내 김병기 예. 원내대표 두 사람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제 싹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걸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정청래 불감청 호소원이죠. 저 대통령 소리 듣고 얼마나 좋아. 저도 김대중 정부 때 소통령이라고 봤거든요. 지금 대통령 여러 번 지금 수식어가 계셨네요. 나도 대통령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예.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 대자 소통령? 대통령이. 다른데. 잘 들은 거지 뭐. 김어준 다 재미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댓글창에는 이 대통령 레임덕을 먼저 가지고 오는 게 아니냐, 보좌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정치하는 게 맞냐 이런 식의 지적들이 있거든요. 자기 정치 그게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대통령을 치받고 옛날에 이해창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청래 대표는 말끝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조정되고 다 잘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당이에요. 근데 지난 그 특검법 수정 합의 관련해 가지고 있었던 여당 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뭔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라는 또 의아함이 들긴 하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장 공개 사과하라고 말하면서 이슈가 글쎄요,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봉합이 되고 잘 됐잖아요. 그러면 좀 아니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성격이 한 번씩 붙는 거지. 뭐 김병기 대표도 그랬대요. 부부간에 또 싸우는데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한바탕 한 게 뭐가 나빠요? 이 다른 당의 분위기 잘 적응되고 계십니까, 김용남 의원님? 적응 중이죠. 아니 사실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3번 해봐서 아는데. 예. 역시 해봐서 아는데 3번이나 하셨군요. 이 여야 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은 합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합의는 의원총회도 열기 전에 저부터 반대다, 이건 아니다 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파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협치를 해보려고 하는 김병기 대표도 잘한 거고
예. 다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좀 당과 상의를 하고 원내가 움직였으면 글쎄요, 그것은 모양새가 낫지 않았습니까? 이제 협상을 하다 보면은 다 알려줄 수 없죠. 미리 나가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어떻게 됐든 정치 잘 아는 김민석 총리가 하니까 또 싹 정리가 되더라. 이게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본회의를 사실은 민주당 원안대로 뭐 3개 특검 모두 기간 연장을 하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예. 문제 해결은 됐다고 보이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파열음 같은 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른바 특히 민주당 쪽은 당원 중심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그 성격이 점점 강해지고 있잖아요. 예.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뭐 어느 정치인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니까 점점 강화되는 직접 민주주의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적인 시스템이 약간 거기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물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주장은 다 당 수뇌부하고 상의해서 합의한 거다. 국민의힘과 그런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당원과 지지층의 반발이 그렇게 셀 줄은 정확하게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알려지면서 이른바 난리가 나니까 전부터 이제 뜨거워하는 분위기인데 원래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의해서 국민의회에서 선출됐습니다만 국회의원이 뽑혔고 그 뽑힌 국회의원들이 또 선출한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예. 뭐 그 합의대로 진행이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그게 대의민주주의 그건 아니죠. 그건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원내대표 하면서 합의했다가 번복된 게 많아요. 그리고 원내대표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원내대표 하는 재미는 의원총회에서 복날 개 맞듯 얻어맞는 재미로 한다. 그러니까 김병기 대표도 비록 저는 모르지만은 정청래 대표하고 합의가 됐건 안 됐건 최종 권한은 의원총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준 안 되면 번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바뀐 당원 분위기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의총에서 가끔 이제 그 원내대표의 협상안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반발하면 다시 번복되는 경우가 가끔은 있죠. 아주 드물게 가끔은. 예. 자주 있으셨어요? 그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저는 자주 있었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네. 제가 좀 마음대로 했거든요. 자, 뭐 이제 약간 봉합된 이야기들이니까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까 총리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실세 총리로서 이해찬 총리 말씀하셨지만 또 이제 기억나는 총리가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대정부 질문하면서 굉장히 또 인기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은 얘기 않는 것이 좋아요. 근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정치 뉴스 전면에 나오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누구를 잘못했다 하겠어요. 아니, 앞에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한마디 해주셔도.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에 대해서 예. 얘기하면은 시사인 구독자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하시냐고요? 여기서 예.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말로 비난을 하면은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또 방송에서 하기 그렇고 사람 아닌 사람은 그냥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왜 저런 행보를 한다고 보세요? 안 한다니까요. 김영남 의원이 답변하세요. 아니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권 뉴스에서 완전히 빠진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뉴스를 좀 탄 게 대선 막바지에 지원 유세할 때 그때 좀 뉴스가 나왔고 정치인들은 자기 뉴스가 계속 등장 안 하면 사실은 그거 참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이른바
자기 부고 빼고는 다 좋은 뉴스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진짜 의원 해보셨는데 그렇습니까? 자기 부업 빼고 다 부정기사도 좋아요? 안 적어봤으니까 모르지. 저는 뭐.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부정기사조차도 좋으세요? 좋은 뉴스만 좋던데. 아, 근데 뭐 하여튼 네. 이른바 네. 아예 그 무관심보다는 뭐 악플이 낫다라는 음. 얘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지금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뭐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하고 예. 사진 내보내면 그게 뉴스에는 나올 텐데, 근데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는데, 제가 의문이 드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상황에서 왜 만나줬을까? 그거는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찾아오겠다는 사람 뿌리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뭐 상황이 그러니 나중에 좀 보자. 뭐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하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으로 5선 국회의원, 전남지사, 예. 총리, 예. 당대표를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밉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란 추종 세력 김문수를 어떻게 대통령이 지지를 해요? 오히려 김용남 의원님 거꾸로 오셨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혜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그런데도 때문에 오민씨가 되셔가지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김영남은 왜 만나 주셨냐, 좀 자기 총리했으니까 만났겠죠. 그렇지만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자기하고 희낙낙하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겠어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기회주의적 작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말자니까요. 네, 뭐 자꾸 말하게 만드는 사진을 올리시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여권 인사들이 더해져서 뉴스가 계속 나와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양해하실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제 사퇴하라라는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님 법사위에 또 계시잖아요. 제가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가장 앞서서. 예.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한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느끼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법부를 위해서 물러가주는 것이 수습의 길이다. 안 하고 있다가. 그 직위원 사태 때부터 말씀하셨던 거세요? 아니 그 대통령 선거. 파기환 송심 때. 네. 예.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어제 미사일을 쏴버린 거죠. 미사일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지금도 대정부 질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들이 다 그렇다, 나가야 된다, 이런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특히 우리 법사위원들은 우리끼리 앉잖아요. 다 추미애 위원장한테 잘하셨다 하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퇴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요. 사퇴 안 하겠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본인 뭐 사실 지금 정년이 지금 2년이 아마 채 안 남았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헌법에는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판사는 65세예요. 근데 대법원장은 다른 법관들보다는 정년이 훨씬 깁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정년이 먼저 도래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뭐 좀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대법원장
임명이 됐는데 본인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다 때려치고 나가고 싶어도 아마 그 후배 판사들 때문에라도 못 나갈 거예요. 사퇴를 예.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퇴를 여권에서 주장을 하고 대법원장은 버티고 뭐 이런 국면은 별로 보기 아름답지는 않죠. 사실은 예.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하게 사퇴 공방이 계속되는 게 좀 답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을 뭐 이른바 쫓아내는 게 맞나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저는 글쎄 뭐 어떤 사퇴하는 게 맞냐 사퇴 안 하는 게 맞냐 당위론적 그 관점보다는 저는 약간 항상 실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맞나 싶어요. 네, 이게 사실은 물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높습니다. 그리고 예. 정당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국민의힘보다는 거의 뭐 더블 이상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지금 내년 지방선거가 한 8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8개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하기 전에 이른바 준비 기간은 뭐 4-5달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건데 다른 선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 어떤 전략을 짠다고 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민심 바뀌는 것도 순간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 잘했죠. 끝나고도 좋은 평가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막상 최근에 그 조지아주에 있었던 한국인 직원들의 체포 구금 과정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그때 얘기했던 3,500억 불이 어떤 형식으로 투자되는 거냐. 지금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문서를 보고 우리가 기겁을 한 거잖아요. 야, 이거 일본 조건 자체가. 네. 일본이 이런데 어떻게 사인을 했지? 이런 내용에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운전이 최고 아닌가? 제가 조금 보수적이고 안전제일주의라 그런가요? 좀 안전하게 국정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말씀 다 하셨어요. 저는 나갈 수밖에 없다. 뭐가 있나요? 뭐가 있건 없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뭐가 있다 이런 없다. 소문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을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예. 물러감으로써 정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론도 그렇고 예. 민주당의 분위기도 물러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러간다. 예. 이렇게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러간다. 단정적으로 말할 만큼의 지금 어떤 그러니까 오늘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아니 글쎄 그러한 뭐가 의원님도 들으신 거 있으시죠? 아니 그런 떠도는 얘기를 예.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실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예. 대법원장 아니에요. 예. 사법부 수장이란 말이에요. 삼권 분립된 국가에서 그렇지만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이 짐으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랑하는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했던 행보들을 보면 김용남 의원님 말씀처럼 그럴 사람이었으면 이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럴 사람이지만은 밀려오면은 가는 거예요. 밀려오면 간다. 민주당이 9월, 10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결기를 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나오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두려워서 이런 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그것은 정치 공세고 헌법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모든 소추는 중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고 생트집이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내용도 전부 취하해버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안 돼요. 예. 대통령이 헌법에 못하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한다고 해서 되나요? 그건 정치 공세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됐든 저는 사법부의 개혁도 필요하고 예. 또 이러한 파동을 수습하는 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용퇴하는 것이 해결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말씀대로 그거는 그 국민의힘 쪽 주장은 우리 헌법의 해석상 그 맞지 않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뭐 거기서 이제 소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 헌법에 그 조문을 넣은 그 취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민사재판은 논외입니다만 형사재판은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자기 형사재판에 신경 쓰지 말고 국정에 전념하라는 취지에서 그렇죠. 예. 불소추 특권을 둔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그 진행되지 않고 정지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력하고 폭이 넓죠. 우리는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사면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 확정되기 전에는 대통령의 사면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미국은 그런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심지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사전적으로도 사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 같으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사면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사면할 수 있어요. 예. 미국은. 김영남 의원이 법조인 검사 출신이니까 뭐 명색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도 자기 아들까지 다 기소도 안 된 거 다 사면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뭐 그걸로 비판을 많이 받긴 포드 했습니다. 대통령도 자기 스스로도 예. 사면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더 엄격한 법이 적용되고 아무튼 그 헌법에 네. 결정된 소추는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 얘기 안 해야 돼요. 예, 장동혁 대표도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 여튼 10월달에 국정감사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그때까지 가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9월 중으로? 글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뭔가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9월은. 예, 추석 전에 네. 민주당에서 뭔가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 철벽 방어하면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뭐 준비 있다 없다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가야죠. 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 어제 오늘 건이 아닌데 이 주말 사이에 이것이 확 이슈 위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게 주는 의미가 뭘까라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아니요. 지금 돌고 모르는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들이 질문하지 말고 예. 아는 걸. 이게 지금 뭐 부적절한 어떤 의혹이 있어서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이 있다 이런 소위 말하는 밭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을 말씀하시나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말씀이 없어요. 네, 더 이상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이 특검 이야기를 하려고 모셨는데 앞에 너무 사법 이슈가 많다 보니까 특검 이야기를 거의 못했거든요. 그래도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돼 있는 특검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에 앞서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또 우원식 의장과 그리고 김민석 당시 의원에 관련해가지고 계엄과 관련돼 있는 것들 미리 다 알았고 굉장히 뭐 어떤 의혹 제기를 하고 있던데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전에 인지를 다 했다라는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게 인지를 해서 의혹을 김민석 총리가 의원 때 가장 많이 한 사람. 그렇죠. 가장 처음 이야기해서 사실 가짜뉴스 그렇죠. 퍼뜨린다 이런 비판도 받아보고. 저도
김민석 최고위원을 만나서 이게 아닌 것 같다 아, 너무 그 하지 당시에 말자. 예. 하는 그런 제동도 한번 건 적이 조심스러운 있는데요. 말씀을. 자, 한동훈 대표 검사 출신 아니에요. 검사장, 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자기가 책에 썼으니까 뭐 기록에 남겼으니까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 법원에서 조사하라?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검사하면서 그렇게 했나요? 박지원이가 그럼 검찰을 출두하라는데 나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것 참조해라. 이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대검 부장하면서 핸드폰 압수 안 하려고 하든 비밀번호 또 예. 비밀번호 안 잠궈 줘가지고 놨던, 예. 포렌식 못 하든 그러면은 우리 민간 법조인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서민들이.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간헐적으로 반대한 건 사실이에요. 간헐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긴 한데. 피의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참고인이죠, 지금. 참고인이고. 예. 그 참고를 하고 왔다고 하면은 자기가 검사 출신이면 가야지.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어요? 왜 그럴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러니까 계엄에 반대했던 12월 3일 그 입장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12월 14일 날 탄핵소추의 국회 통과에 찬성했던 입장과 그로 인해서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고민하는 그 입장 중간에서 지금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어떤 12월 3일 밤 상황과 관련한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출석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특검에서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를 했잖아요. 별 제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 상당히 유용한 제도예요. 예. 근데 법정에 나가서 증인으로 응할 때 역시 특검에 출석하는 것처럼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이 더 강화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른바 김민석 총리나 우원식 의장의 그 비상계엄 사전 인지설이 마치 그 나경원 의원이 주장을 했던 미리 알았었기 때문에 내란 방조법 아니냐 뭐 이런 거하고 살짝 괴를 같이 하는 듯한 얘기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자 프레임에서는 빠져나와야겠고 기존에 본인이 12월 3일 날 이게 명백한 그 불법 위헌이다라고 밝혔던 입장 그 사이에서 이제 열심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줄타기에서 예. 정치인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간보기 하는 거예요. 잘못하다 죽도 밥도 안 된다. 간보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자꾸 얘기했잖아요. 애매하게 할까요? 윤석열 비대위원장 시켜주니까 당대표라면서 국민 뜻대로 돼가지고 국민 뜻대로는 버리고 윤석열 뜻대로 따라가다 망했잖아요. 대통령 후보 나와서 또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은 많이 팔았어요. 그렇게 해놓고 또 윤석열이 먼저입니다. 해가지고 패배하잖아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했어요. 간보지 마라. 만나서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네. 아니 우연히 조우해서 간보지 마라. 그리고 뭐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아니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자 보세요. 한번 만나 주세요. 네. 조언을. 그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모든 게 다르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건전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야지. 예. 언제까지 윤석열이 졸졸졸 따라다녀요? 특히 한동훈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까도 따라다니려면 아주 장동영 대표처럼 그렇게 화끈하게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든지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간보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법조인 아니에요. 네. 법무부 장관 출신이면은 법정에 나가서
하실 말씀을 해야지. 그러게요. 내가 진술을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권리예요. 묵비권 행사하는 것도 권리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안 하는 왕법부라지 노릇하면은 우리 진짜 무고한 아니 무식한 모르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 역사의 책무인 것 같은데. 그게 네.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특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신분이잖아요. 예. 참고인 신분은 강제 구인을 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피의자가 아니라. 예. 근데 참고인이지만 공판전 증인신문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법원에 의해서 채택된 증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계속 불출석하면 그건 구인이 가능해요. 아. 벌과금 때리고 네. 그다음에 구인하고.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구인영장 발부하면 그거 예. 집행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버티는 게 종국적으로는 본인이 더 안 좋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왜 그럴까 싶어요. 더군다나 말씀대로 검사하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법질서에 대한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면서 그게 다 법에 있는 절차인데 예. 그 절차상 지금 나와서 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던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라는 건데 그걸 막무가내로 안 한다? 그건 법무부 장관 출신이 보여줄 수 있는 자세는 아니죠. 그다가 갑자기 의원식 의장과 김민석 총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예. 생뚱맞아 예. 보이죠. 이야기를 왜 또 꺼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모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정책 역량이 또 시험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또 다른 뜬금없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가 김건희 씨가 계엄 당일에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형외과 간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이거는 왜라고 보십니까? 사실 안 해도 될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예. 그러니까 성형외과 갔다는 얘기는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죠. 그날 진짜 성형외과 갔다. 근데 보니까 그 성형외과 원장님도 그거는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박동만 네. 의사. 네. 예. 근데 3시간은 아니고 1시간 정도 있었다. 그러면 당장 드는 의문이 1시간 동안 뭐 했냐? 근데 뭐 서정욱 변호사는 완전히 쓰러져서 뭐 수액 맞고 왔다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쓰러졌으면 가장 가까운 데 가야지. 아. 그 강남까지 가. 그것도 뭐 응급실 놔두고 왜 성형외과를 가요? 몸이 안 좋을 때 왜 거길 가냐?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정말 급하면 글쎄 그 한남동 관저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은 순천향 바로 앞에 있긴 하죠. 거기가 예. 제일 가깝잖아요. 예. 거기 가서 뭐 응급실을 갔다고 하면 정말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을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이고. 근데 묘하게 계엄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것 같은 사람들이 하필 또 12월 3일 밤에는 항상 스케줄이 있었어. 누군가 밥 먹고 있었다거나. 네, 그러니까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기자들하고 밥 먹고 예. 있었다라는 이른바 알리바이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김건희도 설마 몰랐겠어 하는데 그날 왜 하필 성형외과를 가. 근데 이거는 급한 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로 급했으면 성형외과 갈 일은 아니죠. 그거는. 네. 그건 네. 왕법부라지들이 계엄을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예.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지금 와서 다시 이거를 강조하는 게 어떤 그렇죠. 내란과 네. 관련돼 있는 혐의가 네. 추가될까봐 그렇죠. 이야기 그렇기 방어하고 있는 때문에 모양새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내란 특검이 아직 여기까지 못 간 것 같고 오늘로써 이제 추가 30일 수사 개시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그 안에 밝혀질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또 조금 그리고 그렇게 응급이라고 하면은 저도 대통령 모시고 있어봤죠. 예. 대통령실에 의료실장이 있습니다. 아,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링크 대통령 만든다고 거기서 부부라고 맞지. 하면. 예. 불러서 맞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아니 그 전에 이제 청와대에 대통령들이 계실 때는 지구병원이 바로 가까운 데 있잖아요. 아니 지구병원도 있고 네. 안에서 간호장교 이런 분들. 대통령실에 의무실장이 있고 예, 예. 거기에 현역 장교들이 예. 의무장교들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 맡기 위해서 어딜 딴 데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지. 겪어보신 분이기 때문에 더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예. 역시 소통력 아니, 시절부터 그거는 안 해본 사람도 알겠어요. 뭐 급한데 성형외과를 가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서정욱 변호사가 우선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정아 변호사가 이제 쓰러져서 수액을 맞은 것 뿐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성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부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끝으로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구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김상민 전 검사도 자기가 그림을 뇌물로 바치지 않았다는 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뭐 검사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검사 내용 이런 걸 다 보고하고 정보 보고했다. 예. 이런 걸 하는 걸 보면은 도대체 나는 이 법꾸라지들이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이것도 그래서 법기술 저는, 네. 보이죠. 그러면 우리 김영남 전 검사님, 그 김상민이 현직 검사가 수사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가 하면 그것도 문제가 그거는 공식 보고 라인은 없는 거죠. 없죠.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 법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왜 공개하는 거예요? 작은 걸로 막으려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렇죠. 작은 걸로 막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뭐 수사 내용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수사하는 검사가 어떤 중요 사항을 보고를 합니다만 보고 라인은 대검찰청하고 법무부까지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대통령실도 안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디에든 없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 공무상 비밀 누설을 했다라고 예. 자백을 하면서 그게 예. 그 뇌물 바치고 매각 매지가 한 것보다 예. 더 나은 약하다라고 혐의로, 예. 생각하는 만들어낸 거죠. 거지. 근데 지금 아무튼 공부한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는 뇌물죄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 예. 뇌물죄는 사실 김건희와 윤석열의 공모가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을 그러게요.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입증이 어렵다 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범죄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게 한 짓을 생각해 보면 뭐 죄명이 뭐가 됐던 구속되는 게 마땅하죠. 사실은 어디 예. 뭐 1억 4천만 원 그것도 현찰로 그림 사다가 전해주고 이랬는데 뭐 깎아서 1억 2천이란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검사 할인을 주장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1억 4천이든 1억 2천이든 뭐 야. 빵에 가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뭐 법원의 판단을 좀 봐야겠죠. 그 당사자는 지금 대리구매를 해줬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긴 할 일이 한데요. 그렇게 없어요 검사가. 지가 무슨 미술상이야?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정말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 놀랍긴 하네요. 정보 보고 그냥 해줬고, 그리고는 그냥 대리구매해줬고, 이런 상식선에 맞지 않는 해명으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가 이제 뭐 특검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모아지고 있기도 하고, 또 추가로 되는 것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좀 눈여겨볼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한학자 총재 이야기 못 다루긴 했었는데요. 좀 쟁점을 짚어주신다면요. 제가 보기엔 내일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럼 내일 밤이나 늦어도 그러니까 수요일 뭐 새벽까지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원래 특검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3차 소환을 오늘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학자 총재 측이 17일 또는 18일 날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왜 17일 또는 18일이냐? 그건 권성동 의원의 영장재판 결과를 보고 야.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렇네요. 만에 하나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 보통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무거운 처벌을 받거든요. 예.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예. 근데 받은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준 사람은 거의 불구속이란 의미예요. 아. 그러니까 그 기각되면 나가겠지. 어이고. 근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 또 버티나요? 안 나가려고 하겠죠. 야. 그러니까 그래서 17일 또는 18일 날 출석의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예. 생각이 돼요. 한학자 총재 측은. 또 이 속내를 읽어주시니까 보이는 게 확실하게 있긴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예. 법조계 예. 억울 로펌이 잘 된다는 거. 억울 로펌이요? 억울한 사람들이 그 로펌에 찾아가. 아, 한학자 자기 억울하다고 한학자 총재 예. 그러시지만은 얼마나 유명한 변호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또 정관 변호사 때문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많죠. 예. 그런데 억울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음. 거기를 변호하는 억울 로펌이 요즘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무지하게 세게 받을 거려. 엄청나지. 모르긴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려. 아니 정관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정관도 정관 나름이고. 이게 지금 한학자 사건이라고 하는 그럼요. 게 거기 통일교가 지금 존폐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 그 사건 지금 예. 수임한 변호사들은 이미 소문난 예. 사람들이고 워낙 또 의뢰인도 뭐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의뢰인이니까 아, 어마어마할 거려. 예. 지금 여러모로 법상에서도 정관예우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정면으로 세게 다뤄주십시오, 박지원 의원님도 의원님. 변호사 자격 있지 않으세요? 만주 그 정도 변호사. 하셨으면 예. 만주 변호사. 만주 그렇죠. 변호사. 예. 잘못 제가- 상담했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걸리십니다. 제가 김영남 검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실무 경험이. 우리는 법사위원을 벌써 몇 년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리고 나는 재판도 받고 아이고. 감옥도 살고 몸으로 모든 걸 체험한. 잘하고. 네. 네, 이게 또 참 만주 변호사가 쉬운 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만주국 6대 검찰총장 출신입니다. 아니 오늘 4대 대통령의 6대 검찰총장. 만주 가시면은 검찰총장실에 한번 가보세요. 6번째 박지원 사진 걸려있지. 야, 진짜 안 해본 게 없으신 내가 그래. 해봐서 아는데 박지원 의원님과 통상 그런 경우에 이제 형사소송법을 몸으로 익혔다 이렇게 아, 표현하는데 네. 온몸으로 익혀서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비공식적으로 박지원 의원님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으로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시는 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직 사퇴해야 되는지 여부를 저희 그 폴에 붙였는데요. 1,400명이 투표하셨고요. 찬성이 95, 모르겠다 2, 반대 1%로 저희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는 민심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을 못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민심이 9월 안에 시사인 TV 구독 좋아요 눌러입니다. 기승전 아름다운 마무리 멘트로 인사해 주시는 박지원 의원님의 센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의원님도 마무리 인사해 주실까요? 자 정말 그 박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추석 전에 결론이 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중요한 이슈가 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아서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요새 그 3,500억 불 생각하면 도대체 저거는 어떻게 결론이 날까? 뭐 정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데 이재명 정부를 믿어야죠. 네. 네. 자, 9월 안에 어떤 결론이 날지 이게 두근두근 기대하는 마음과 함께 두 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끝으로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9월 15일 뉴스, 김은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박지원 의원님 말씀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